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현재 기술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이죠. 맞습니다. 이 AI 혁명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또 무섭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그렇죠. 요즘 엔비디아를 필두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지를 넘어서는 걸 보면서 기술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 1조 7천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인 브로드컴이 과연 이 3조 달러 클럽의 다음 멤버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AI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 면면을 보면 AI랑 연결고리가 없는 곳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특정 기술이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확 바꿔놓는 건 정말 드문 현상인데 AI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재밌을 거예요. 핵심 인프라 제공자.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브로드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주로 AI 칩,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진짜 놀랍도록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최첨단 AI 반도체 솔루션, 이게 맞긴 한데요. 네. 그 외에도 통신사나 기업의 필수적인 광대역, 또 유선 네트워킹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솔루션 같은 것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도요? 네. 그리고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무선 통신 칩까지. 사실상 디지털 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듣고 보니 정말 광범위하네요. 예전에 브로드컴 세수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어떤 형태로든 브로드컴 기술을 거친다 이런 주장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 99%라는 숫자가 약간 마케팅적인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기술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디지털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브로드컴이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 트렌드에 그냥 편승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디지털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동맥, 신경망 같은 걸 제공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변동성이 큰 기술 시장에서 이게 또 안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확실히 그런 필수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브로드컴의 숨겨진 강점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역시 현재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AI 분야라고 봐야겠죠. 특히 AI 연산이 집중되는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정확해 보셨습니다. 다각화된 사업 기반 위에서 AI가 현재 브로드컴 성장을 아주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발표된 재무 실적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실적이요? 어땠나요? 지난 3분기 매출이 1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22%요? 요즘 같은 거시경제 상황 고려하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도 조정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68달러로 36%나 급증했고요. 이 성장을 이끈 구체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역시 AI인가요? 네, 브로드컴 CEO인 혹탄도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혔듯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AI 반도체 실적, 이게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네. AI 관련 반도체 매출만 딱 떼어놓고 보면 5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63%나 폭증한 규모입니다. 63%요? AI 관련 매출만요. 네, 이제 AI 관련 매출이 브로드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커진 거죠. 와,
AI가 브로드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가파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래 전망은 좀 어떤가요? 브로드컴 경영진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AI 관련 매출이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연평균 60%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주요 고객인 3개의 대형 하이퍼스케일 기업 있잖아요. 뭐 구글, 메타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 이들만 대상으로 해도 2027년에는 연간 600억 달러에서 최대 900억 달러 규모의 AI 관련 사업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연간 600억에서 900억 달러요? 와, 2024 회계연도 AI 매출 전망치가 한 122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그럼 불과 3년 만에 이 수치가 뭐 5배에서 7배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말 천문학적인 성장 예측인데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 전망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900억 달러면 현재 브로드컴 전체 연간 매출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또 최근에는 오픈 AI까지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까지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또 다른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라면 미리 주문받은 물량이요? 맞습니다. 최근 분기에만 100억 달러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총 수주 잔고가 1,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100억 달러? 와, 그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이 수주 잔고라는 건 고객들이 이미 주문을 확정하고 제품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미래 매출이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네. 1,100억 달러면 브로드컴의 거의 2년치 예상 매출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몇 년간의 먹거리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그렇군요.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네요. 이런 강력한 실적과 미래 성장 전망,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수주 잔고까지 고려했을 때 브로드컴이 정말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브로드컴이 AI 시대에 계속 성공을 거둘 거라고 보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브로드컴의 그 광범위한 기술력과 영향력,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고 공급하는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깊은 경험과 노하우,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죠.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이 뒷받침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런 기반 위에서 브로드컴의 미래 성장을 숫자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3조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를 좀 보면요. 브로드컴이 2025년에는 약 63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3억 달러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의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로 나눈 값인데 이게 대략 한 27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만약 브로드컴이 이 정도의 시장 평가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1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5년 예상 매출 633억 달러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네요. 이걸 달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는 상당한 도약이 필요하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향후 5년간 브로드컴이 연평균 한 28% 수준의 매출 성장을 지속할 거다.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연평균 28% 성장? 네, 물론 연평균 28% 성장은 매우 높은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브로드컴이 이 예측대로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빠르면 2028년경에는 연매출 7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조 달러 클럽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거죠. 2028년.
생각보다는 가까운 미래인데요. 물론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이 깔려있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분야 성장세를 보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브로드컴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고객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하고 또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대형 고객사 확보까지 만약 현실화된다면 연평균 28%를 넘어서는 성장을 달성하면서 3조 달러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생성형 AI 시장 자체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컴퍼니 분석에 따르면 이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조 6천억 달러에서 최대 4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매년 2.6조에서 4.4조 달러요? 와. 네, 이건 뭐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의 거대한 시장인 거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핵심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파도에 올라타는 서퍼가 아니라 파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킨지의 시장 전망치까지 더해지니까 브로드컴의 성장 내러티브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성장 기대감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PS 비율이 27배, 또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로는 30배 수준이면 소위 말하는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30배 수준이면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실히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돼서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PER 30배면 성장주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인데 이 프리미엄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과거의 압도적인 성과가 현재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과거 성과라면요. 지난 10년간 브로드컴의 주가는 무려 2,820% 상승했습니다. 2820%요? 네. 같은 기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22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나죠. 와, 비교하니까 확 느껴지네요. 물론 뭐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건 브로드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왔고 또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왔다는 방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비싸 보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이유 있는 비쌈이다. 그렇죠. 혁신을 주도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가장 잘 올라탄 기업 중 하나라는 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간 2,820% 상승, 대 S&P 500 225% 상승. 비교하니 그 성과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시장은 브로드컴의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AI 외에도 탄탄하고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현재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해서 기록적인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또 엄청난 수주 잔고와 밝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 가입까지 넘보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왜 우리가 브로드컴의 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브로드콤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산업 전체의 미래,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 바로미터 역할이요. 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앞으로 또 복잡한 모델, 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나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요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처럼 AI 칩,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의 성장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관련 산업의 투자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죠. 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AI 혁신의 과실이 단순히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묵묵히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이런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정말 막대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네, 정말 AI 시대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숨은 강자로서 브로드컴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브로드컴의 놀라운 성장 잠재력과 3조 달러 클럽 가입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봤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 브로드컴의 향후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의 기추가 정말 주목되는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기술 발전이라는 내부적인 동력 외에 우리가 혹시 간과해서는 안 될 외부적인 변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 같은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브로드컴의 3조 달러 시나리오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중요한 질문이네요. 혹은 반대로 AI라는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브로드컴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게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동시에 어떤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